가도제를 먼저 발라주게 되면은 이 자체가 지금도 OECD 합판이 조직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 안에 내부로 스며들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떨어지거나 접착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안에까지 침투가 되게끔 저희 제품을 한 2차례 정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르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목재에 함침이 됩니다. 목재 자체에 함침이 되면서 안에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공극이 있는 그 자체를 다 메꿔줘 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데 물이 섬에 들어가지 않게끔 그 역할까지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액체가 마르게 되면은 이 액체가 투명한 색으로 바뀝니다. 투명한 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 액체는 다 말랐다라고 건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에 첫 번째 제가 바르고 있는데 이 상태가 안에 지금 내부로 함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면에 볼 때는 별 표가 없습니다. 제가 바르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우윳빛이 보이는데 이게 마르게 되면은 투명하게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양쪽으로 두 면을 제가 같이 해가지고 위에 방수포 바르는 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지금은 오늘은 한 번을 하지만은 기본 하실 때는 2번 정도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하시게 되면은 보다 더 함심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3번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한 번 하고 나서 마르는 시간 자체가 조금 오래 걸릴 경우에는 수분의 습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드라이를 가지고 말려주시면은 금방 건조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라놨을 때 일반 그 일상 온도에서는 30분 정도면은 건조가 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공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공할 때 시간 자체가 하루 이틀, 사흘 정도의 그 방수 작업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하루 정도면은 방수 작업이 욕실이 2개, 3개 정도는 사람 한 명 가지고도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에 기공이 있는 부분으로 이 자체가 섬여 들어갑니다. 섬여 들어가면서 그 내부를 공극을 전체적으로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예, 골고루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곰팡이다. 하신 다음에 거기에 보통 그 욕실의 높이가 한 2100 정도, 2m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계단을 하신 다음에 위에부터 상부부터 하부 쪽으로 해서 이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앞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붙습니다. 어렵게 붙이는 게 아니고 가장 간편하게 이렇게 붙습니다. 예. 마르지 않는 상태에 지금 바로 그렇게 붙여도 방수 그 기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도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마감재라는 걸 도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코너 같은 부분에는 그거 하실 때에 여기를 붓을 가지고 재질이 우리 선물입니까? 재질이 어떻게 됩니까? 재질이 직물로 된 포입니다. 직물입니다. 나이론 계통의 직물포입니다. 폰을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포를 바르는 이유가 저희가 그 지금 시편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질겨집니다. 이거를 시편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그 고무액체 방수제 기준으로 잡으면은 그냥 탄력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액체가 마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들어가면은 탄력 자체가 이만큼 들어가는 게 여기에 부직포 속에 함침이 되어 있습니다. 함침이 되어 있으면서 이거 자체가 나중에 나무가 뒤틀리면서 날카로운 물질이 와서 찔러가지고 찢어지더라도 그 자체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직포를 바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조금 더 튼튼하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부직포 작업을 1회, 2회, 3회까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그 고산지대나 가면은 들림 현상이나 이런 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첫 회를 바르는데 첫 회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거기에 여건의 현장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붓으로 하시면은 예, 어렵지 않게 이렇게 붙어집니다. 이렇게. 걔는 말도 전에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말으면 어떻게 붙습니까? 예, 제가 이쪽 면은 마르기 전에 지금 붙였는데 지금 이쪽은 제가 마르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이면 한 2분이면 마르니까 예, 잠깐 말려가지고 지금은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자체 하얀 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건조가 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게 마르게 되면 투명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이게 말란 상태입니다. 말란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가.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방법이라든지 부착되는 부착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마른 상태로 해가 붙이는 게 젖은 상태로 붙이는 것보다는 그 기능이 더 도움이 되나요? 이거 자체가 지금 1차 해놓고 나서 처음에 1차 발라주고 여기다가 OSB에다가 2차 도장을 합니다. 하고 난 후에 그게 건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직포를 붙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3차적으로 도장을 했을 때에 이 두께 자체가 얇으면서 빨리 마르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두껍게 되면은 마르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한번 빨리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욕심을 버리고 조금 바르고 다시 바르면은 빨리 마릅니다. 근데 한꺼번에 두껍게 해놓으면은 마를 시간이 최고 오래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첫 번째 보여드린 거랑 마르고 나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이. 예, 접착한 거에 어떻게 되는 건지 점착제로 이 자체가 이 보 자체가 저희 제품을 바르게 되면은 표면이 약간 깐적깐적한 기가 택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였을 때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르고 해도 상관이 없고 젖었을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수직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잘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천정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수직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잘 붙어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코너에 있는 부분은 붓으로 훑어주셔도 되지만은 이거를 붓을 가지고 약간 눌러주게 되면 이게 안쪽으로 내부로 들어가면서 콕콕콕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더 잘 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건조가 되고 나면은 제가 마감제를 바를 건데 이렇게 마르고 난 상태보다 젖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벽체 자체하고 이 부직포 자체가 어느 정도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롤러를 하시기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예,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됩니다.
이게 함침이 됩니다. 내부로 함침이 되기 때문에 함침이 안 되면은 표면에만 있으면은 이거 자체가 방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데 내부로 함침이 되기 때문에 방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작업을 조금만 해보시면은 모든 그 요령이 터득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바르면 목재하고 이 방수제가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한 몸이 되면서 저희가 그 시편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표면에. 예, 앞에 첫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시키면 그렇게 만들어진 물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트 방수를 할 때는 여기에 시트를 할 때는 OSB에 시트 자체를 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는 식입니다. 붙이는 식이기 때문에 그 시트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체가 지금 방수제하고 OSB 목재가 같이 한 판으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거나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발란 면이고 안 발란 면인데 여기는 함침이 돼가지고 내부가 훤하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안으로 내부로 전체가 다 스며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막간에 제가 바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겉치마, 속치마 이게 뭡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요 단계 끝나고 나면은 하는 걸 하는데 배관에 밑에 바닥을 시공하실 때에 그 배관 주변을 어떻게 이제 방수 작업을 하는가가 문제인데 그 배관 주변 가장 문제가 방수에서 제일 대두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배관 주변입니다. 다른 부분은 평면이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경우도 구배가 잡혀 있으면은 배수가 잘 되는데 그 배관 주변에는 보면 그 타공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형체 부분에서 균열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타공을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서로가 잡고 있는 힘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 타공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균열이 가게 됩니다. 콘크리트라든지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속치마, 겉치마 해가지고 속치마는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그 파이프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감아가지고 돌립니다. 돌리는데 그랬을 때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조인트 부분이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겉치마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가장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공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뭐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잠시 후에 이 지금 하는 거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만드는 방법, 겉치마, 속치마 만드는 방법하고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옥상 시멘트로 그게 가능한지 하고 예. 그럼 방수액이나 그다음에 그 에폭시 도장이나 아니면은 예. 방수포로 방수하는 거하고 지금 제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그 방수를 하는 방법은 지금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침투 방수하는 방법이 있고 도막 방수하는 방법이 있고 시트 방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는 위에 표면에 그 콘크리트 표면에 하도제를 넣고 나서 하도제는 지금 현재 우레탄을 붙이기 위해서 콘크리트하고
우레탄 중도, 2차 들어가는 중도 하구에 접착력을 주기 위해서 하도를 사용합니다. 그 자체는 유성계열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면 자체에 침투력이 좀 약합니다. 예, 점착을 할 수 있는 점착력은 강한데 침투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밑에서 수분이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위에 비닐같이 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홍채는 빵채는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예, 많이 생기게 되고 위에 이제 상도제를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 상도제를 발라뒀을 때에 그 상도제 자체가 시간이 그 2년, 3년 지나면은 이 윗면 자체가 상도제 자체는 굉장히 얇게 도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분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그 햇볕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3년에서 5년 주기로 다시 하락버립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수성계열입니다. 수성계열이라서 콘크리트에 시공을 했을 때 콘크리트를 우리가 물 가지고 반죽하듯이 가장 완벽하게 이게 침투가 됩니다. 콘크리트 속으로. 침투가 돼가지고 하부로 이걸 두께를 잡으면서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콘크리트가 푸석푸석하거나 할 때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그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 지금 이제 단수 시트 지금 이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공정이 이거를 시공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거 자체는 시트 방수 역할이 됩니다. 시트와 도막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명 자체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부풀어 오르거나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 제품 자체는 수용성 계열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통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성에서 만약에 부풀어 오르는 게 10개 같으면은 저희 제품은 1개 정도 올라옵니다. 그 모든 수용성 제품 계열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단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상에도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은 가장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상태가 제가 지금 저희 제품 3단계로 제가 지금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2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건조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감제라고 저희 그 위에 이제 색상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을 바르고 난 다음에 벽체 같은 경우는 건조가 되고 나서 타일 본드 가지고 타일 본드 시공을 하면은 접착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마감제 색깔을 바르는 방법만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배관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통기성이 있다면 통기성이 있다는 얘기는 방수가 된다는 100%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그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에 비 올 때 입었을 때 몸에 있는 수분은 빠져나가고 빗물은 안 들어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 그 입자의 정도의 차이가 틀리는데 예, 방수는 제대로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기 같은 그런 것처럼 예, 옹기도 그게 숨을 쉰다고 통기성이니까 보면 맞습니다. 예, 근데 물은 100% 예. 방수는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내부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옹기 같은 데에 잔을 담아놓거나 하면은 옹기 바깥으로 하얗게 염분 자체가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는데 그렇다고 바깥에 우리가 비 올 때 그 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게 그 방수 습고보드 이런 거는 별도로 필요 없겠네요. 예, 방수 석고 보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방수 석고 보드 자체는 방수가 됩니다. 그런데 표면에는 종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종이 부분은 방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부분에 타일 본드나 이걸 시공을 해놨을 때는 석고하고 지금 그 종이가 붙어진 면하고 자체가 수분에 의한 변화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타일을 붙이는데 가보면은 대부분 1, 2년 지나면은 퉁퉁퉁 하면서 매지 부분이 다 갈라져서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그거하고는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잡아주는 힘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거는 바르는 방법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바른 것처럼 그렇게 바르시면 되는 거라서 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색상은 회색입니다. 주로 그 내부의 비노출용으로 사용할 때는 좀 회색을 많이 씁니다. 요즘 옥상 방수할 때도 뭐 회색을 많이 쓰지만은 비노출용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색깔이 회색입니다. 회색을 똑같은 방법으로 발라주시게 되면은 예, 이렇게 같이 함침이 되면서 같이 일체형이 되어버립니다. 절반 정도는 하죠. 예, 조금만 합시다. 이 예. 앞에 바르는 것만 요것만 제가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나 싶습니다. 색깔 나오는 것만 한번 봐주시면은 예, 이런 색깔이라는 거 예, 색상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예. 색상은 두 가지 색상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하는 거는 백색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감할 수 있는 거는 백색도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지금 바르시는 이 자동차는 어떤 아, 넘버 56번. 예. 맨 위에 오른쪽 편에 보면 있습니다. 56번 회색, 맞는 마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맞는 방수제로 를 하고 예. 그다음에 방수용 방기포로 이제 입히고 예. 여기도 약간 올려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닥은 바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조금 양을 많이 해서 바르게 되면은 이 자체가 막 자체가 빨리 내려가가지고 하부로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 부착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바르기도 수월하게 됐습니다. 예, 높이는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붓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런 그 작은 로라를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를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속치마를 먼저 할 겁니다. 속치마를 하는 거는 왜 치마락 합니까? 예, 치마를 합니다. 치마 입듯이 그렇게 입습니다. 여자다니면 뭐가 아닙니까? 외국 가면 남자들도 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속치마를 먼저 하는데 속치마를 하는 거는 저희 그 제품에 요 폭이 10cm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방수용 방직포라고 되어 있는데 폭 10cm에 100m 된 게 1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지금 현재 요게 지금 그 욕실에 주로 100원을 쓰는 게 양경기 쪽 가는 거는 100파이거든요. 이게 100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수 배관 가거나 세면대 배관 내려가는 건 75파이나 50파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75파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마를, 그 속치마를 하게 되는데 속치마를 하는 거는 요 지름에 맞게끔 외부에서 이렇게 둘러주는 거다 보니까 이 지름에 맞게끔 100이니까 100파이니까 10cm에다가 3.14 하면은 옆에 테두리 길이가 나옵니다. 그거보다 한 4cm 정도 크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더 좀 맞을 겁니다. 이게 이 테두리에 갔을 때에 가고 약간 가가지고 약간 겹치는 정도 요 정도 상태가 되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10cm니까 폭이 10cm니까 절반쯤 되게 이렇게 금을 먼저 그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둥글게 제가 감을 겁니다. 그 재질은 백체 재질하고 똑같은 겁니까? 백체 예, 같은 겁니다. 예, 같은 재질입니다. 그 실제로 현장 가면 그 배관하고 바닥하고 그 구멍이 있을 텐데 틈새가 예. 그 내구 잡고 바로 그걸 잡 가능합니까? 예, 그 구멍이 넓은 경우에는 작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넓은 경우에는 넓다는 이야기는 코어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코어를 조금 크게 하게 되면은 테두리 자체가 그 파이 자체가 한 5mm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길 때는 이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우레탄 실리콘이 있습니다. 실리콘 자체가 예, 우레탄 계열의 실리콘 가지고 해야 저희 제품하고 접착이 잘 됩니다. 그걸 가지고 먼저 돌려주신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치마 선생님. 예, 심합니다. 예, 치마 맞습니다. 예, 이거를 위에 지금 라인이 있는 부분이 라인에 접어지는 부분이 바닥하고 여기 지금 파이프하고 사이에 경계 지점에 오도록 이렇게 감을 겁니다. 예, 감아줄 건데 자 이쪽부터 제가 하는 걸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중간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당겨준 다음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당겨가지고 둥글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 부분에 지금 예. 돌려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뒷부분에 약간 겹치게만 시공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고, 이걸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붓을 가지고, 롤러 가지고 하면은 이게 그 펴지지를 잘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붓을 가지고 이 방수액을 조금 묻힌 다음에, 방수액을 묻혀야 약간 그 미끄러지는 현상이 수막 현상처럼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펴준 다음에, 이렇게 액을 발라주게 되면은 밑으로 붙어가지고 제가 앞부분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뒤에까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가 되고 나면은 제가 이쪽에는 그 치마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속치마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건조되고 나면은 이제 그 치마를 입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여건이 안 맞으니까 여기는 그 치마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약에 보수를 한다 할 때 말입니다. 예, 화장실에 예. 그러면 그 타일을 안 씁니까? 예. 그 타일 끼내고 보수해야 됩니까? 타일 깨내고 이게 그 콘크리트 바닥 네. 그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타일 콘크리트 바닥 위에 사물에 하고 그 다음에 타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이 여기에 타일 쪽으로 들어가면 이 사물 쪽에 물이 흔들하게 고여 있습니다. 고여가지고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자체에 균열이가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새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새는 거라서 그거는 원 바닥 상태에서 그래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게 이제 거치마 하는 건데 이거를 사각 형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접으신 다음에 그리고 홍보지 보시면 내용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끝부분을 약간 잘라버린 다음에 이거를 이 파이에 맞게끔 요걸 4등분 하면 되니까 그게 되게끔 이거를 가위를 가지고 펴줬을 때 거기에 맞아지는 사이즈 정도 되게 잘라서 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입힐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려가가지고 지금 요거는 위에서 밑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밑에서 위로 잡아주고 두 가지 작업이 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앞부분만 살짝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한 것과 속치마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수액을 좀 묻힌 다음에 똑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속치마, 치마 작업한 게 완성이 됩니다. 상시한 그림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양 자체가. 제가 한번 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속치마, 요거는 그 치마. 속치마를 먼저 입히고 건조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치마를 입히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 모양. 이렇게 하시면은 방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들이 건조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실 때 우리 그 아까 마감재 회색, 회색을 가지고 이 부분에 발라주게 되면은 제가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건조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건조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2차, 3차 작업이 가능하니까 속심하고 치마 입수를 해도 역시 공사 자체가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이제 지금 이 색상만 보시라고 마감제를 발랐으니까 이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사물에 해가지고 바닥 타일 시공하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프하고 바닥 자체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염시의 부분에 대한 방수가 가장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염소에 수성이나 유성이나 실리콘은 상관없습니까? 우레탄 계열의 실리콘을 하시면 되는데 유성 계열의 실리콘을 하시면은 저희 제품은 수용성 계열입니다. 그래서 수성과 유성은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예, 수용성 계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방수 작업이 다 끝나는 겁니다.